자, 이번에도 다음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죠.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수색도 체포도 거부. 검찰, 김학의 수사. 틈만 나면 뭉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경찰 2013년에 그 문제의 동영상 두고 본격 수사를 했어요. 김 전 차관 출석 불응했고 진술까지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구속영장 9번 그리고 출국 금지 2번 반려했습니다. 총 11번에 반려를 한 겁니다. 안 해준 거죠. 피해자 요구로 검사까지 바꾼 2차 수사. 왜냐하면 이 2차 수사의 검사가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였거든요. 그 피해자 요구로 검사를 바꿨는데요. 김 전 차관 소환도 없이 그냥 무혐의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뭉갠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학의 부실 수사 내 탓 뒤늦게 치고받는 검경, 검찰과 경찰이다. 뭐 비슷한 내용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3년 사건 담당했던 검사의 설명입니다. 경찰 자료에 피해자 신원은 없고 동영상 촬영 시점도 특정을 못했다. 특수강간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인식을 했다. 자, 경찰 설명은 또 이래요. 관련 수사 충분히 해서 모든 자료 검찰에 넘겼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초동 수사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 내용 잠깐 옆에 그림이 있는데요. 조금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요 밑에 아랫부분입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 근거 미약하고 우리가 추가 압수수색도 있었다. 우리가 한 추가 압수수색도 있다. 우리 전혀 안 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반면에 경찰은요. 검찰이 각종 영장 기각해 사실상 수사방해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검찰은요. 우리가 더 기소하고 싶었다. 봐줄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경찰은요. 수사팀이 직접적으로 받은 외압은 없었고 뭐 아무튼 검찰에서 저렇게 한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건요. 예, 뭐 이게 우리가 정치적 공방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강간이거든요. 죄명이. 특수강간에서 이 동영상처럼 신빙성이 높은 증거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료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는 부분만 파헤치면 그다음에 뭐 내용들은 다 끝날 내용인데 이거 갖고 공방한다는 자체가 저는 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은 우리 책임 아니다. 이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그 동영상인데 그게 있니 없니 하는데 그거 어딘가 있겠죠. 그거 왜 없겠어요. 경찰청장은 똘치 보인다. 그리고 넘겨줬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이제 그 부분만 잘 우리가 파헤치면 뭐 사건이 뭐 빨리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토대는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열 교수님, 조대진 변호사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 사건이 김학의 씨를 조사를 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지금 뭐 니 탓 내 탓 검경이 서로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저는 여기 그 김학의 씨를 수사를 하는 거 말고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봐줬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서로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분명히 이유가 아니 땡굴뚱이 연기가 날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자들을 찾아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서울신문 지역처럼 좀 뭉갰다고 표현했는데 진짜 뭉갠 건가? 그렇다면 누군가 그게 무슨 이유였었나? 이런 이게 거죠. 보통 이제 저도 변호사고 뭐 변원봉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한쪽만 수사 의지가 명확하게 있었으면 절대로 뭉개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협조해서 봐줄 부분은 서로 일부분씩 봐줬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합동 작전으로 이제 뭉개진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안 봐준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책임 회피할 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김수열 교수님과 변원변 변호사, 변원변 변호사.
제가 2015년도에 서울지방변호사의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정관들이 이제 변호사를 개업하게 되면 제가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다 면밀히 살펴보고 예. 제가 이제 이분은 변호사로서 부적절하다고 등록 거부 의견을 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관련 동영상이라든가 자료들을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같이 심사했던 분들도 말씀하셨던 것이 도저히 예.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보더라도 불기소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기소를 해야 될 상황인데 왜 수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느냐. 말이 안 된다. 라고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때처럼 전화를 많이 받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요? 온갖 분들이 김학의 그분이 그러실 분이 아니고 오해가 있으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변호사를 통과시켜줘라라는 전화를 아마 제 경험상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변호부 변호사께서는 그 당시에 약간 압박으로 느끼셨어요? 아니면 그냥 뭐 전화를 한 거다 이 정도로 느끼셨어요? 상당한 압박이었죠. 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지인 또 제가 그동안 평소 존경하던 분들이 다 전화해서 이제 그분 자체 김학의 예. 전 차관 자체가 검찰 내에서는 상당히 신망을 두터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갖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왜 이상한 여자 말을 듣고 그렇게 검찰로 불기소했는 거 그거를 왜 당신이 그거를 왜 부적격 판단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상당히 좀 힘들었었던 그럼 그때 기억이 담당했던 게 아까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 주는 저는 변호사는 안 된다. 이분은 불기소를 받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끝까지 관철을 시켰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왠지 지금. 손대진 변호사. 엄청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예. 변환봉 그 변호사께서 이제 예. 되게 중대한 판단을 했는데 이 변호사 등록 갖고도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데 현직 차관이었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뭐 의혹입니다. 의혹입니다. 의혹이지만 상당히 이유가 있는 의혹이고 거기에 따라 의혹에 따른 결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여기는 다시 한번 반드시 수사를 좀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가 있었던 것인지요. 자, 다음 기사 보시죠. 이번엔 뭐 이런 일도 다 벌어집니다. 헤어 드라이어가 당신을 훔쳐본다. 이 뭐 트랜스포머입니까? 뭡니까? 이런 얘기가 나세요. 모텔 손님 1,600명 몰카 생중계됐다. 이렇습니다. 1mm 초소형 카메라를 객실 TV 수신기, 콘센트 등에 설치했고요. 7개월간 인터넷 사이트 통해 영상 내보낸 일당 4명이 적발이 됐다. 이렇게 찍어갖고 이걸 인터넷으로 그냥 쭉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도 해내는군요. 이런 상상도. 최영하 교수님. 아니 근데 이게요. 예. 뭐 이제 찍은 사람은 무조건 나쁩니다만 본 사람은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어린애들 그런 뭐 이런 뭐 잘못된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 그거기 때문에 근데 아니 이거 본 사람도 뭐 제재하는 뭐 수요와 공급을 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내야지. 일단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자가 어떤 불법을 통해서도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듭니다.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본 사람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이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마지막 기사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인데요. 최근에 이제 공시지가 뭐 주택 공시지가 쭉쭉 공개가 되고 있고요.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뒤죽박죽 공시가격 알고 보니 직원 한 명이 하루에 180가구를 산정한다. 엄청 바쁘겠군요. 한 사람이 하루에 이거를 다 계산을 하려면요. 550명 넉 달간 1,339만 가구 조사를 했습니다. 같은 층 작은 평수가 더 높기도 한다. 구체적 계산법 공개를 뭐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공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업무 과다가 될 수도 있군요. 김주혜 교수님. 이게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뭐 시세나 이렇게 공시가격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좀 뒤죽박죽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공시가격을 바로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인데 예. 이걸 이렇게 이제 하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갑자기 뭐 콩 볶듯이 그냥 갑자기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다. 좀 차근차근 잘 채비를 해서 하자. 예. 중앙일보가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당사자분들이나 뭐 한국감정원은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 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지뢰 탐지입니다. 여기 쥐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공처럼 생긴 둥근 금속을 쥐고 있습니다. 지뢰 탐지를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 국제민간단체가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양산, 천성산 등의 지뢰 제거에 지뢰 탐지 쥐를 이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쥐를 이용해서 지뢰를 제거할 경우 작업의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보행다리입니다. 강 위에 다리가 보이는데요. 다리 위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죠. 어제 서울시가 공개한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보행자 전용 다리의 조감도인데요. 한강대교 위로 만들어지는 이 다리는 202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강인도교는 최초 개통을 기준으로 104년 만에 다시 만들어지는 건데요. 서울시는 복원의 의미를 담아서 100년다리라고 이름 짓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태극마크입니다. 여기 검정 옷을 입고 총을 들고 있는 한 남성이 보이는데요. 한쪽 팔엔 태극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인 강모 씨입니다. 강 씨는 여행 금지 지역인 시리아에서 쿠르드 민병대 소속으로 약 3년간 활동했는데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소탕하는 작전을 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강 씨의 귀국을 확인했는데요. 강 씨의 생명권이 위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는 강 씨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저 강 씨는 어떻게 저희까지 참여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